자, 2021년 중등 1차 화공 임용 시험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공 임용 시험인데요. 자, 이건 A 책형인데요. A 책형과 B 책형의 이제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A 책형도 같이 한번 보고요. 자, 이거 이후에 B 책형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공 임용 시험이 화공 섬유 임용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화공 섬유 임용 시험에서 실제로 섬유가 빠지고 이제는 화공 문제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화공 임용 시험으로 여러분들 올해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공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교육학을 공부하시면 섬유를 굳이 안 하셔도 이 화공 임용 시험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자 그런 준비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공 임용 시험을 갖다가 보고자 하는 이제 분들은 기존에 이제 화공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교육학을 더 진행하시면 섬유 부분이 여러분 굳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좀 더 부담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 다음은 도시가스 저장 탱크의 압력 제어에 대한 설명과 계략도이다. 자,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자들이 가스를 사용해서 탱크의 압력이 떨어지면 제어 시스템의 제어 밸브를 조절하여 탱크의 압력을 자 어디에 도달하게 한다. 그리고 공정에 관계된 신호 중에서 탱크의 압력은 피제어 변수이고 그다음 유지하고자 압력은 모이다. 같은 거 들어가죠. 또한 탱크로서의 가스 공급량은 조작 변수이고 가스 사용량의 변화는 무슨 모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자들이 가스를 사용해서 탱크의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어 시스템은 제어 밸브를 조절해 탱크의 압력을 자 우리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탱크의 압력이 이제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그 값이 있죠. 그 목표값. 그 목표값이 있는데 거기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값으로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그때 그 목표값을 또는 설정값이라고 표현을 하면 설정값. 그래서 이 설정값이라고 하는 게 어디는 설정치라고 해도 되고요. 설정치. 자, 영어로는 또 이걸 set point라고 해요. set point. 그래서 설정값, 설정치, set point 또는 목표값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값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설정값이 있죠. 거기 값이 항상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정값이 있고 현재 확인해 봐서 여러분 나온 측정값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설정값과 측정값의 이 차이가 오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차가 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신호를 줘서 여기 보니까 제어 밸브가 있잖아요. 제어 밸브를 많이 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차가 이게 작으면 제어 밸브를 조금 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차 크기에 비례해서 제어하는 걸 비례 제어라 해요. 비례 제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차 크기에 비례해서 제어하는 걸 비례 제어라고 합니다. 자,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포셔널에서 여러분들 P 제어라고 쓰죠. P 제어. 예. 그래서 비례 제어가 이 오차에 비례해서 한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PID 해가지고 비례 적분 제어, 비례 적분 미분 제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비례 제어를 좀 더 개선한 방식으로 제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설정값이다, 설정값. 설정값으로 보면 돼요, 설정값. 자, 그럼 탱크로의 가스 공급량은 조작 변수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스에서 설정값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가스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조작 변수가 돼요. 조작 변수. 예. 그럼 여기 조작 변수가 되고 가스 사용량의 변화는 자, 요게 이제 가스 사용량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출력 변수라고 보시면 출력 변수. 그래서 가스 사용량의 변화는 출력 변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 공급량은 조작 변수로 주시고 가스 사용량의 변화는 출력 변수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설정값과 결과적 출력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반응 속도식을 따르는 화학 반응의 경우 반응 속도 상수의 반응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아레니우스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 자료를 사용해서 K의 차원을 쓰고 온도가 500켈빈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아레니우스식 K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나누기 RT죠. K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나누기 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 A를 빈도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요 익스포넨셜 요 값잖아요. 요 값은 무차원이에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K의 단위는 바로 요 빈도인자의 단위가 바로 K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의 값을 보니까 A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자, 익스포넨셜의 10제곱의 세크분의 1. 그래서 S-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 단위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 초당이 초당.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K도 결국 단위가 세크의 역수가 나올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근데 이거는 우리 단위라고 하고요. 차원이라고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공통된 용어로 써요. 공통된 용어로. 그래서 세크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t라고 하는 차원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고요. 이제 차원으로 쓸 때는 시간 단위는 t라는 걸로 쓰고 길이라는 단위는 length라는 의미 L이라고 쓰고 여러분 질량 단위는 mass라고 해서 M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 표시하면은 요 K의 차원으로 표시하라.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T의 역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는 시간 초인데 차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K의 차원을 쓰고 온도가 500켈빈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구하면요. A가 지금 보니까 익스포넨셜의 10의 세크분의 1이죠. 그래서 세크분의 익스포넨셜의 10 곱하기 자, 요거는 2이고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R분의 2 값이 여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R분의 2 값이 5000켈빈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은 자, R분의 2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T분의 1을 만들면 되죠. 이게 5000이라는 거 5000. T는 얼마죠? 500켈빈이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S분의 익스포넨셜의 10 곱하기 요거에 마이너스 5000 하고 500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면 10이 돼 10.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S분의 익스포넨셜의 10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죠. 1이죠. 그래서 결국 세크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K의 값은 세크분의 1이다. 따라서 차원은 이렇게 되고요. K는 세크분의 1. 요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열 펌프를 이용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요.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주택이 있어요. 자, 자료 1을 이용해서 주택의 냉난방을 위해 공급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열을 계산하기 위해 열 펌프의 성능 계수를 자, WQH, QC 함수로 제시하고 자료 2를 이용해서 주택의 난방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열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열 펌프의 성능 계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냉동기 있잖아요. 냉동기의 원리가 자, 여기서 저온이잖아요. 저온을 TC라고 하겠습니다. TC에서 열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예. QC라는 열을 뽑아내요. TC에서. 자, 그래서 QC라는 열을 뽑아내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압축기라든가 그 E를 여기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E를 갖다 공급해주게 되면요. 예.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두 개 합쳐서 QH라고 해가지고 자, 고온 지역에서 이게 TH라고 하겠습니다. 고온 지역으로 열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걸 QH라고 해요. QH. 여기 QC라고 했습니다. 이걸 W로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 QH로 나가죠. 이게 냉동이에요, 냉동. 그러니까는 여러분 집이 이제 여기다 싶으면은 자, 여기가 저온이잖아요. 저온의 열을 뽑아가지고 고온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온의 열이 고온으로 안 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낮은 지역의 물을 높은 지역으로 올리는 건 안 올라가잖아요. 그때 쓰는 게 왜 펌프지, 펌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저온의 열이 고온으로 안 가는데 이걸 밀어주는 걸 펌프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히 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열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열 펌프, 힛 펌프라고 하는 힛 펌프. 근데 이 힙펌프가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을 난방을 하는데 또 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열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 힙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자, 사이클 있잖아요. 냉동 사이클을 돌리면 반대로 돌리면 난방이 되고 또 제대로 돌리면 여러분 냉방이 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우리 순환의 방법에 따라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열을 QH만큼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QC만큼 볼빨 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열 펌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성능 계수는 이 성능 계수, 예. 열 펌프에 대한 성능 계수를 이게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는 여기 W 있죠, W. 이게 오메가랑 W가 거의 유사하게 돼, 이 W. 그래서 자, 여기에 1분에 자, 얼마만큼 열을 뽑아내서 QH를 쓰면 QH. 이렇게 쓰시면 이 열 펌프의 성능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 펌프, 열 펌프의 성능 계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메가가 여기 보니까는 3으로 나왔습니다. 3이죠. 3. 그리고 이 W가 얼마예요? 2kW죠. 여기다 2kW. 그럼 두 개 곱하면 QH가 계산이 돼. QH. QH는 236이니까 6kW.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H가 6kW고요. 그 다음에 W가 보니까 2kW죠. 그러면 QC도 계산할 수 있죠. 요 두 개 더하면 요 QH가 돼야 됩니다. W도 QC 더하면 QH가 돼서 요건 여러분들 4kW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열 펌프에 대한 성능 계수는 이렇게 쓰는데 냉동기에 대한 성능 계수예요. 냉동기. 자, 냉동기에 대한 성능 계수는 얼마나 QC를 잘 뽑아내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자, 냉동기에 대한 성능 계수는 똑같이 W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QC가 들어요. QC. 열 펌프에 대한 성능 계수는 얼마나 열을 갖다가 뽑아서 올려서 QH를 만드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방에 공급할 수 있는 건 6kW만큼 공급하고요. 냉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4kW만큼 뽑아낼 수 있죠. 그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